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어릴 때 어른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를 보고 싶어서 또 있었고, 네. 뭐 내가 버는 돈 내 맘대로 쓰고 싶어서 또 네. 있었는데, 저는 어른이 되면 공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미성년자 관람 불가는 뭐 별 재미 없고 공부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쓸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똑같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이 고민을 함께하는 채널 언더스탠딩. 오늘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숙명, 또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이야기인데요. 특히 목동, 서울에서 꽤 대단지 재건축 중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네. 목동 아파트 단지에서는 요즘 재건축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모티브로 또 이런저런 재건축, 재개발, 도시 재생과 관련한 이슈들 배워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법무사법인 기린의 대표이시죠. 그리고 뭐 이 재건축 재개발 분야에서는 뭐 모르시는 게 없는 모든 걸 거의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거의가 아니고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그 전현규 대표님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다소 뭐 좀 비굴하고 그렇게 배울 예정입니다. 그러나 다 배우고 나면 또 달라지겠죠? 네. 법무사법인 기린의 전현규 대표님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예, 전현규 대표님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현규입니다. 네, 예. 뭐 서울 수도권에도 슬슬 이제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많아져서, 예전에는 뭐 아파트 자체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재건축 아파트도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엔 이제 아파트들이 다 결국 재건축을 한 번씩 하잖아요. 해야죠. 네, 그래서 아마도 문의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치면 장의사 같은 누구나 한 번씩은 고객이 되어야 하는. 네. 이미 뭐 서울시 30% 정도가 재건축 연화를 채웠다니까.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는 뭐 좀 주목할 만한 뉴스나 혹은 알아둬야 될 만한 변화가 있나요? 저희가 다른 거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또 이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뉴스 따라잡기가 잘 안 됐는지도 몰라서. 최근에 이슈로는 네.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재건축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신도시라는 게 1기, 2기, 3기 신도시도 있겠지만 그 1기 신도시 전에 속칭 그 영기 신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예. 목동이나 상계동 이런 쪽의 그 재건축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목동이 시발점으로 해서 먼저 시동을 걸고 나서 네. 그 뒤를 이어서 노원구 상계동 쪽이 지금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올림픽 88 올림픽 전에 네. 대단지로 만들어졌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죠. 네, 그러니까 85년경이 목동이 먼저 만들어지고 예. 88년경이 아마 상계동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90년도, 1, 2년도에 네. 일기 신도시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보다 앞서 만들어진 목동, 뭐 상계동 재건축은 어떻게 진행될 거지? 그게 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 숙제 같은데. 네, 그렇긴 한데요. 예.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그냥 아파트를 진 사업장들하고 그 목동이나 상계동 또는 분당 같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대단히 사업장들이 있어요. 이 사업장들이 숙명적인 제안은 만들 때도 택지개발 촉진법 수용 방식으로 싹 갈아뭉개가지고 이제 그 위에 아파트를 진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된 사업장들을 나중에 개발을 하게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굴레가 있습니다. 그 굴레를 먼저 벗어나야지만 되는 것인데 네. 아직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그 중점적인 사항이 크게 크로스업 안 된 상태에서 안전 진단이 누가 빨리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뭐 순서 정하지 않고 된 사람부터 먼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가 분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에서요? 신도시뿐이 아니고 목동하고 노원구 쪽에서 서로 경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노원구대로 하고 목동은 목동대로 하면 되지 왜 경합을 해요?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신도시를 개발을 하게 되더라도 이 법은 대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단지로 수용 방식으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갈아엎다 보니까 네. 이 사업장들을 다시 개발하거나 재건축을 하더라도 당연히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에 2018년도부터 발동을 걸어가지고 네. 계속 지구단위 계획을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해왔던 것이죠. 그 지구단위 계획을 정부가 얼른 만들어 줘라. 예. 목동 아파트 어떻게 재건축하면 되는지. 왜냐하면은 목동에도 뭐 이 그림을 한번 띄워보시면은요. 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1단지,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뭐 저 만들 때 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층수를 져서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아파트 단지를 구성을 할 때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서 7층 이하짜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안전진단을 거친다 하더라도 네. 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종 상향이 안 되면은 네. 사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안에 2018년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종 상향은 안 된다고 해서 미뤄왔던 것이죠. 그게 요번에 얼마 전에 네. 수정 가결된 게 네. 1, 2, 3단지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서 네. 정리가 되는 바람에 네. 고층 아파트로 질 수 있어서 이제는 명실공히 네. 단지가 전부 다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목동처럼 저런 큰 택지로 개발된 곳들은 그 네. 지구 단위 개발 계획 네. 그게 반드시 먼저 바뀌어져야 되나요? 예, 법상으로도 국토계획법에서 10년 단위로 네. 지구 단위 계획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일 비근한 예로 강남의 그 개포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개포 1단지가 2003년도 10월 달에 조합 설립이 됐어요. 구역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네. 그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서 거기부터 먼저 들어가서 조합 설립이 먼저 됐으니까 그걸로 들어갔는데 미안하게도 10년 단위로 지구 단위 계획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한 10년이 걸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이루어지게 됐죠. 근데 네. 조합 설립이 2003년도에 됐다 하더라도 네. 구역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안 돼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이후에나 사업이 진행됐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간 사람은 먼저 들어간 사람은 아주 고생을 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2010년도부터 발동이 걸려서 지금 진행이 된 게 개포 1, 2, 3, 4 단지까지 준공이 됐죠. 그게 된 게 이제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목동의 경우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목동도 이미 30년이 넘어서 네. 법대로 하면 아파트 재건축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합의만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미리 만들어 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을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큰 마스터 플랜을 그림을 그리는데 똑같이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높이를 똑같이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 분당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네. 일부는 고층도 있고 일부는 저층도 있고 일부는 예. 연립주택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상담을 했는데 야 우리 같은 일기 신도시인데 우리 연립주택은 그럼 재건축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연립주택으로 재건축하란 말이냐? 그러니까요. 어. 우리가 들어갈 때는 더 비싸게 들어갔는데 대지 지분도 넓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여기도 신도시로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단지 계획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또 평면적이 아닌 입체적인 규제를 통해서 높이는 어떻게 짓고 용적률을 어떻게 하고 건폐율은 어떻게 해서 짓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사업이 지금 쉽게 되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목동 아파트건 일기 신도시건 우리는 이제 30년 채웠으니까 일주일 만에 합의됐습니다. 바로 이제 철거하겠습니다. 이 현재 용적률을 그대로 찾아 먹겠습니다. 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번에 지난 11월 12일 날 제가 노원구 그 재건축 그
사업 관계자들하고 워크숍을 가서 제가 강의를 좀 했습니다만은 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목동하고 경쟁을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니다. 여기는 제일 키워드가 지구 단위 계획이 진행을 해봤느냐. 예산이 내년도에 잡혔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설계할 예산이 예산이 잡혔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사업장과 달리 목동하고는 좀 다르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일은 뻔하지.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가능하다면 30년이 지났으니까 안전진단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30년이 지나면 가능한데 높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상계동 단지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90%짜리도 있어요. 네. 사업성이 좋겠죠. 네. 일부는 풀로 찾아먹어서 200% 이상 찾아먹어서 사업이 안 되는 데도 있단 말이죠. 예. 1대1로 재건축으로 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으로 계획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데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제 무조건 연한수가 찼으니까 안전진단만 신청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죠.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서울의 음마 아파트도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중규모 단지, 대규모 이렇게 딱 모여 있는 아파트만 다시 하려고 해도 이게 그 큰 틀에서 서울시 지도를 보면은요, 개포 단지를 가운데로 축으로 해가지고 좌측에 강변에 있는 단지는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으로 가는 사업장이었어요.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해서 환지 방식으로 아파트를 꾸몄던 사업장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 우리는 이제 아파트 지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예. 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아파트 지구가 아니에요. 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토지구역정사업의 후신인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 채비지를 통해서 고속도로 놓고 네. 나머지 비용을 그걸 팔아서 도로를 지어야 되는데 집단 채비지를 한꺼번에 몰아줬어요. 여기다 아파트를 져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진 게 지금 아파트 지구로서 압구정동이나 잠실이나 반포, 저밀도 지구의 경우이고요. 지금 우리 이진우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 축으로 따져가지고 이 우측인 개포의 경우나 일원동이나 이쪽은 노태우 정권 들어서면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수용 방식을 확 밀어버렸어요. 왜냐? 네. 지을 때. 예, 종전에는 너무 환지 방식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수용 방식을 갔던 것이죠. 예. 그래서 좌측은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뭘 기준으로 좌우입니까? 지금 얘기하는 음마 아파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예. 음마 아파트 우측으로 개포 택지개발 지구란 말이죠. 예. 그쪽이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을 가고 양재천 기준으로 예. 양재천 우측은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크고 여러 가지 동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아파트 지구라고 안 하고 네. 일반 아파트라고 해요. 그거는 지구 단위에 필요 없이 그냥 가는 거고 다만 압구정동 쪽에 이 저밀도 지구 네. 그 옛날에 그 강남 70인가 그 영화에 보면은 왜 연탄재 집어 넣어가지고 매립해가지고 짓는 아파트 단지도 있죠. 예. 그것들이 이제 아파트 지구인데 거기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네. 그다음에 잠실, 반포, 압구정 이렇게 해서 이쪽은 아파트 지구로 갔었는데 예.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아파트 지구는 부칙에만 남아 있는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일반 아파트 더 덮어 씌워가지고 지구 단위계를 아. 가자라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계획 한번 정리가 됐었는데 그 실효가 돼가지고 전략 정비구역으로 돼가지고 그거 엎어져 버린 거고 다시 또 지구 단위계획을 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중원부원 됐습니다만은 음마 아파트의 경우는 해당이 안 돼서 케이스별로 정비 구역만 지정이 되면 됐던 되는 것인데 경우도 있고 네. 목동 옆에 같은 경우는 목동은 그렇고 개포의 경우는 전부 다 지구 단위 계획이 끝나고 난 뒤에 간신히 받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한 동네도 네. 있고 아닌 불필요한 동네도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나머지 아파트 지구나 택지개발 촉진법이나 이걸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통합이 됐으니까 네. 그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10,000제곱미터 이상은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나머지 조각조각 떨어졌던 사업장들은 알아서 그거는 지으면 알아서 되고? 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면 목동도 어디는 낮고 용적률 낮은 아파트, 네. 어디는 고층으로 빡빡한 아파트 있고, 네. 신도시들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 연립주택도 있고 가운데 높은 아파트도 있고.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는 어떡하죠? 이 연립 있는 아파트들은 연립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들은 연립주택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그렇죠. 그 아파트 바로 옆 동네는 연립주택이고 그 당시에 계획을 그렇게 짜놔서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재건축할 때는 그럼 연립주택은 다시 연립주택으로만 재건축하세요? 아니죠.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거기선 또 연립주택을 연립주택으로 한다고 하면 재건축 안 하겠죠. 그래서 전번에 성남의 그 상공회의소에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할 때 연립주택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장들은 그 비교적 같은 케이스로 과천 10단지에 보면은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섞여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비 계획을 이제 입안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같은 아파트로 지금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아파트로. 예, 높이 그 같은- 대신 예. 연립주택이 아파트로 들어서게 되면 따라서 학교가 옆에 있는데 네. 일조권이 관련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되지만 신도시나 또는 뭐 이 도시를 개발하면서 표고 차에 의해서 층수를 낮추고 높이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이제는 정리를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그 조정을 좀 하겠다라는 와. 것이죠. 그러면 대표님 네, 일기 신도시의 연립주택들은 네, 처음에는 연립주택으로 지었으니까 그 연립주택을 샀겠으나 네, 바로 길 건너 아파트보다는 대지 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많죠. 그런데 이 대지 지분이 많은 연립주택도 높은 아파트 지을 수 있고 네, 길 건너 아파트도 조금 더 높은 아파트 지을 수 있으면 네. 지금이라도 가서 얼른 그 연립주택 사야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연립주택이 과연 전부 다 어떻게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예. 뭐 이런 것들도 서로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논의 과정에서 지금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학교는 어디로 갈 것인지, 예. 그 학교장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드려야 되는데 그 의견을 들어서 뭐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연립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좀 비싸게 주고 대지 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그 지형 자체가 그런 입장이라서 이렇게 졌을 거라고 제가 계획을 수립했을 거라고 본다면 향후에 똑같이 층수를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 계획을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서 입체적으로 그 층수나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나 일기 신도시를 처음에 만들 때는 네. 여기에는 요만큼 인구만 살면 되니까 그냥 가운데에는 높은 아파트 지으시고 네. 외곽에는 단독주택도 깔고 낮은 연립주택도 까세요 였으나 네. 지금은 30년 지나고 나니까 높은 아파트로 다 지어도 여기에 살고 싶은 사람들 넘쳐나네가 되니까 네. 당연히 높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고민을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기존에 그 전번에 그 국토부 장관께서 나와가지고 발표하신 걸 얘기를 좀 봤는데 기본적으로 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마스터 플랜을 짠다고 그러는데 그 법안을 신도시 특별법을 좀 살펴보면은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어요. 큰 틀에서 선도지구나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최근에 진행되는 걸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해가지고 도정법에 2012년도에 도입된 게 있는데 아직 한 번도 국토부 장관이 칼을 써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최근에 지금 갑자기 그거를 가지고서 방향이나 이런 틀을 한번 정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 계획도 바꾸고 지금 신도시 특별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비 기본 방침인 이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나머지 광역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도시에 특별법으로 담으면 어떨까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기반 시설을 확충해가지고 별도로 넓혀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 뜻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의 기반 시설이 정비 기반 시설이 나와 있는데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라고 하면은 새롭게 뭐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과밀화되고 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거 네, 저 잠깐 궁금한 게 그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이 용적률을 높여주면 네. 아까도 저기 그 목동 1, 2, 3단지 네. 낮은 2종지구를 그래 내가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3종지구로 올려주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이제 용적률이 올라가서 높은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재산상의 가치들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목동의 1, 2, 3단지가 신도시의 연립주택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 혹은 뭐 그 관계 왜 저기는 특혜를 주느냐라고 이제 그런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종상향만 됐습니까? 네. 그게 그 전부터 그냥 2018년도부터 그게 쟁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네. 구의원, 시의원들이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서로 막 여러 가지 광고용 기사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은 뭐 지구단지 이번에 언젠가 한번 목동 지구단위 계획이 수정 가결됐지만 네.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한번 뜯어보고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무슨 말씀이세요? 1, 2, 3단지는 용적률이 낮은 지구였다가 네. 종상향이 돼서 높게 빽빽하게 지어도 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됐죠. 바뀌었는데 예. 그냥 운 좋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 운 좋게 된 게 아니죠. 피나는 그 투쟁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뭔가 돈을 지불하다든가 올라간 용적률의 절반은 뭐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걸로 기부 체납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종상향이 된 거지 않습니까? 종상이 되더라도 되는 만큼 이제 나중에 그 임대주택 부분은 당연히 그만큼 더 올라간 높이인 만큼 당연히 그 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되죠. 그건. 아 그럼 길 건너는 종상향이 안 되고 원래 3종이었던 아파트는 그냥 그런 거 그대로 필요 가고. 없이 그냥 예. 자기가 올리는 거고 예, 예. 종상향이 돼서 똑같이 올릴 때는 종상향에 따른 대가를 그렇죠. 당연하죠. 그 받은 인센티브에 어느 정도 토해내야 되는 당연하죠.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종상향 조건으로 안 해주죠. 그거 하기로 하고 이번에 종상향 그렇죠. 해준 모든 거예요? 그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그렇듯이 네. 종상향이나 이런 것들이 네. 사실 그 외국에서도 보면 TDR이라서 개발 양도권이라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금액을 다 따져서 네. 그 기여 부분들을 책정해서 인센티브 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목동은 곧 재건축을 하려니까 그 종상향 자체가 단기 특혜이다 해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네. 서울의 곳곳도 네. 뭐 1종이었다가 2종이었다가 다 3종으로 종상향되고 뭐 그런 동네들이 많잖아요. 바로 그렇죠.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종상향된 곳들은 나중에 거기에 아파트를 짓거나 무슨 모아주택을 할 때 야 너 12년 전에 우리가 종상향 시켜준 거잖아 내놔 이렇게 합니까? 그냥 넘어가죠. 아니 그래도 종상향 시켜주면 조건을 달아요. 그 최소한 더 부과되는 임대주택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일반 민영주택 사업하고 달라서 일반 민영주택 사업 같으면 자기가 땅을 사서 분양할 수 있는 최적의 규모를 정해서 분양을 하면 되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이 별도로 있어요. 그게 이제 정비 예정구역이고 정비 구역이라서 정비 계획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니네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이렇게 종상향 되면은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네. 그 비율에 따라서 강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마음 먹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종상향이 되면 네. 그거는 기부 체납해야 되는 거고 그냥 평소에 우린 가만히 있고 앞으로도 가만히 있을 건데 서울시가 중간에 종상향 시켜준 건 그거는 그냥 감사히 먹는 종상향이다. 글쎄 그거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종상향을 전혀 안 시켜주죠. 아니요, 불가능한 얘기죠. 가끔씩 그런 데가 있던데요. 근데 특히 단독주택들 모여 있는 이런 재건축이나 곳들. 재개발은 네. 그럴 수가 없고 정비 계획이라는 정비 계획 속에는 인센티브를 받은 만큼 거기 공공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알겠습니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민영주택 사업 그 나대지에 짜투리 땅에 남아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다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익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동의 1, 2, 3단지 주민들은 그래도 늘어난 용적률로 인한 혜택의 일부만 혹은 네. 절반 정도만 나라에다 내고 네. 나머지는 본인들이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사업 요구한 보람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겠죠. 그러면 같은 이유로 신도시 외곽에 일기 신도시 외곽에 있는 네. 낮은 연립 주택들은 네. 종상향이 돼서 지었을 때 일부를 기부 체납하더라도 네. 나머지 먹는 부분은 그대로 먹는 거니까 그 대신 그걸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또 부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가는 환수에 갈 때. 그게 이제 재건축 부담금이라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면서 부담금을 내는 게 아니고 네.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부담금만 따로 띄어가지고 별도로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부 합헌이라고 표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늘어난 될 겁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막 거의 많은 부분을 환수해가는 장치들이 있으니까 많죠. 반은 장치가. 기부채납 남는 반은 또 거기서 반이 부담금이 재건 재초환이면 네. 그거 종상향 굳이 왜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다 뜯기는 건?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주택 공급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목표도 행정 목적도 달성해야 되고 네.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걸로 보고 재건축 사업 자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지금 전망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전국으로 따져볼 때 한 45% 정도 재건축이 되어 있고 네. 예. 재개발이 되어 있는 것도 이미 노후화돼서 지금 재건축화 하려고 하는 사업장도 있는데 그럼 정부의 주택 정책이 그런 걸로만 따진다고 하면은 뭐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주택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뭐 그럴 거로 보여집니다. 목동 같은 경우에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네. 아주 그 재건축으로 가는 단계에서 뭐 아주 넘기 어려운 선을 이제 일단 통과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나와 있는. 그 말씀드린 대로 네. 지구 단위 계획을 천신만고 그때 통과했다 하더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직 고시는 안 됐지 않습니까? 수정 가결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가결만 된 것이지. 네. 거기서 이제 뭐 거쳐서 확정 고시가 돼야 될 것이고 네. 그 고시된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 따르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네. 또 의견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아, 뭐 그런 부분도 단지들이요?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수도 근데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네.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 안전진단 기준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지 조사, 그러니까 1차 유관 조사라고 그래요. 구청장이 신청을 하면 쓱 현장 훑어봐가지고 이건 재건축 할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네. 그 1차 유관 진단을 하고서 1차 안전 진단을 이제 구청장이 실시를 해서 네. 점수가 이제 30점 미만이면은 바로 재건축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30점 이상이 나와버리면 조건부 재건축이 나오잖아요. 그죠? D2 등급. 네. 그런데 이때 유관 조사할 때까지는 돈을 안 내요. 근데 1차 안전 진단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유관 조사 그 예비 안전 진단을 그렇지 말씀하시는 예비 안전 건데. 진단을 말하는 거죠. 네. 법률적으로는 예비 안전 진단은 법률 용어는 아니고 네. 현지 조사라고 이제 표현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1차 안전 진단으로 넘어가면은 네. 안전 진단 비용을 거둬야 돼요. 이 비용도 많이 싸우거든요. 다투고. 비용이 비쌉니까? 비싸죠. 꽤 돼요. 몇 억씩 되니까 한 10억, 7, 8억씩 되고 큰 단지들은. 근데 문제는 안전진단 비용을 내야 되는데 내는 사람들이 안전진단 1차에서 가가지고 2차에서 불합격되잖아요. 네. 그러면 돌려주질 않아요. 그럼 날리는 거예요 돈을. 새로 해야 돼요. 네. 그런데 현지 조사는 구청장들이 다 오케이를 해요. 무조건. 네. 왜 잘못하면 다음 선거 됐는데. 그래서 1차 정밀 안전진단 들어가게 되면은 점수를 따지잖아요. 예. 4개가 있어가지고 구조 안전성부터 해가지고 뭐 구조 안전성이 제일 크죠. 0.5로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 걸리면은 사실은 30점 이상 미만으로 받기 어려워요. 근데 이럴 때 지금 현재 기준은 안전진단 기준을 그 국토부 장관이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올 연말에 그걸 뜯어 고치겠다. 예. 그래서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 옛날에 0.5로 되어 있던 것을 50% 0.3, 30%로 낮추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프로테이지는 좀 올라가겠죠. 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완화를 시키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30점 이상이 돼가지고 그 지자체장이 적정성 검토를 하려고 하겠어 국토안전원으로 그걸 적정성 검토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최초로. 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통과된 예가 거의 없어요. 예. 거의 1%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돈을 날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기다리고 있죠. 이 지구 단위 계획 풀렸다 하더라도 이거 그때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원 상계동 같으면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돈을 어떻게 낼 것인가는 잘 감이 없어요. 아직. 전번에 내가 그 11월 10일 날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 돈을 누가 낼 것인가는 아예 전혀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왜?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안전 진단 받을 비용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예. 그래서 근데 이건 알아요. 지금 신청하면은 떨어진다. 그 돈 내면 날린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다리자. 기준 하는 완화된 것이고. 이후에 해야죠. 그거를 좀 살펴봤어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전진단 기준을 0.5를 0.3으로 하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장이 옛날에 시설안전관리공단 거기다 신청을 하면은 예. 다 빠꾸를 다 했어요. 예. 거의 99%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 일부가 나와 있어요. 0.3으로 낮추고 적정성 검토를 시설안전공단에다가 요청하는 것을 폐지하겠다. 다만 그렇게 하는 대신 너무 남발되지 않는 조금 조건은 두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이제 얼마 전에 야당의 그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게 있죠. 국토부 장관한테 줄 게 아니고 네. 시도지사한테 시도지사한테 넘기자. 그렇게 되면은 국토부 장관이 고치든 말든 이게 더 빨리 갈 거 아니냐라고 했던 것인데 전번에 그 3프로에 나와서 그 원희룡 장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얘기하시더라고. 저도 봤는데 네. 그런 걸로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뭐 진일보된 법안이긴 한데 진작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좀 뒤늦은 감이 있고 네. 이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통과된다 하더라도 뭐 올 12월 달에 통과된다고 해도 경과주시 둬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진행이 되면서 그 법안이 발효가 되면서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기준을 또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국토부 장관이 전에 정해왔던 것을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국토부 장관이 안전진단을 지금 왕창 완화시켜가지고 국토부 장관 입법 예고 해가지고 고시문이니까 네. 법제처 심사 받아가지고 국무회의로 가벼우면 바로 실시를 할 수 있잖아요. 법 그래서 개정 사안이 아니라 법 개정이 아니니까 네.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진행이 되지 않겠나 해서 12월 달에 개정이 된다 하면은 내년 1월 달이면은 시행이 된다면 예. 당연히 목동이나 이런 데는 신청을 할 테고. 신청을 많이 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그래도 지구단위 계획은 세워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 지구단위 계획을 늦게 세우냐 빨리 세우냐에 따라서 그 재건축의 진도가 결정되는 건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구단위를 통해서만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안전진단은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놨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과가 되면은 안전진단이 통과된다라고 법조문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예. 정비 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 계획은 별도로 가고 그 중간중간에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여지게 되죠. 압구정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 지금 아직 진행이 좀 덜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머지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해가지고 조합 설립이 된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저거 할 때는 1단지 다 부수고 그다음에 2단지 부수고 또 이제 1단지 입주하고 다시 3단지 부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는 안전진단에서도 시기 조정이라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사업 시행 인가하고 관리처분 인가 때 시기 조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둔촌 주공이나 다 큰 단지들은 당연히 법정동이라고 있어요. 행정동이 있고 행정동과 법정동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법정동의 경우에는 3,000세대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라서 이주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시기 조정 부분은 그때 그런 정도로 진행을 나눠서 하면 한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목동도 빨리 해야 되고 네. 30년 넘었으니까 상계동도 목동 다 끝난 다음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동시에 같이 해야 될 텐데 근데 비슷하게 하면 뭐 합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먼저 돼야지. 그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지.
높이나 근데 그거는 맘 먹고 하면 몇 달 만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몇 달 만에 안 되죠. 예산 세우고 예. 예산을 통해서 목동 같은 경우는 쟁점이 있어서 물론 한 4년 걸렸지만 여기 그 노원구 같은 경우도 쟁점이 좀 있어요. 일부가. 왜냐하면 일부가 용적률이 뭐 90%도 있고 200%도 있는데 거기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안전 진단을 설령 통과했다 하더라도 네. 정비 계획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열심히 해서 한다 하더라도 네. 이제 부수고 다시 하기 시작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임시로 2, 3년 나와서 살아야 되실 텐데 네. 그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어디 가서 삽니까? 서울에 남는 집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그 인근 경기도로도 가고 이렇게 쭉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원구 같으면은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것이고 목동 같으면은 뭐 강서구나 이쪽으로 쭉 내려가. 주변에 빈집들이 있어야 빈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살아요? 대표님 웃지 마시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혹시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니면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이번에 법률 바뀐 거 보세요. 이 집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주비. 네. 이사를 가려면 이주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걱정은 이주비가 있어도 이사가 집이 있어야지 일본 가서 살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의 경우인데 순환 재개발이라고 해서 네. 아파트를 져놓고 글로 가서 살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걸 분양받을 수도 있고 하는 이 시스템이 좀 있어요. 성남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LH가 순환 재개발 방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예. 재건축의 경우도 가능하다면 신도시보다는 예를 들어서 목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 노원구도 그렇고 순환 재건축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나누어서 신도시만 이렇게 만들 게 아니고 같은 컴팩트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럼 하는데. 1단지 부셨다가 1단지가 다 완공됐는데 네. 1단지 살던 분들이 못 들어오고 4단지 이주민들이 1단지 가서 살고 그럼 1단지 주민들은 내 집인데 몇 년간 계속 못 들어가는 그 상황이 순환 재개발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많아요. 강남에 개나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재건축 한다 해가지고 다 나갔어요. 나가놓고 한 3, 4년 동안 사업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왔어요. 그 다시 들어왔어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다시 들어왔다 다시 나간 경우도 많아요. 3년 후에 다시 들어왔다가 예, 다시 들어왔어요. 와, 별일이 다 있었구나. 그래서 아니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 사업에서의 그 순환 방식은 네.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이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계동 같으면 저쪽에 의정부 쪽이나 네. 저쪽으로 해서 만들어도 괜찮지 않겠나. 다만 순환 방식은 LH 공사가 이제 주로 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 재정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1기 신도시 재건축 그 특별법 얘기 나왔을 때 왜 주변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잠깐 뭐 그 이주시켰다가 뭐 재건축이 완료되면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계획도 그때 최상욱 그러니까. 위원님이 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유분으로 남는 집이 3기 신도시 그 밖에 없으니까 그 아이디어지만 3기 신도시가 사업이 됩니까? 아니, 내가 볼 땐 잘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요? 이거는? 아이고 뭐 지지부진해가지고 뭐 사실은 뭐 시간은 특히 근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네. 이 얘기를 참 하기가 껄끄럽긴 한데 네. 사실은 1기 신도시라고는 하지만 성남 아닙니까? 성남시죠. 분당 분당. 그러니까 분당 예, 1기 네,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게 제일 먼저 92년도에 입주를 해가지고 진공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경우도 그래요. 이게 도정법이 만들어지게 된 게 2003년도죠. 2003년도 7월 1일이에요.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하나의 법으로 묶여져 가지고 들어온 게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묶은 사람들을 노후 불량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부양 대상이 누군지 이런 사람들을 정하는 게 도시정비 조례란 말이에요. 조례. 네.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가 2003년도 12월 31일 날 만들어졌어요. 예. 성남은 대도시잖아요. 예. 여기도 경기도 도시정비 조례가 2004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 시장이 별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조례도 별도로 만들고 경기도하고는 속해 있지 않고. 성남시장이 조례를 별도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나는 황당한 경우를 봤는데 제가 2019년도인가에 그 의회에서 예.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가 왔길래 누구를 통해서
야, 그럼 여태까지 그 니네들 순환 재개발하고 여태까지 원도심 재개발을 재건축을 무지하게 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냐? 진짜 궁금하다. 조례가 기준도 없이? 없는데. 네. 아, 조례 없이 그걸 한 거예요, 성남시.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황당해가지고 나중에 법전 찾아보세요. 2020년도 12월 달에 네. 조례가 비로소 만들어져서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걸 뭘로 했냐? 모른다 이거. 야, 모르긴 그거 모르면 어떡하냐. 그 알겠어요. 원도심 개발을 얼마나 해서 근데 이제 논점이 벗어났는데 이 분당 신도시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스터 플랜이. 예. 대도시 시장은 법률적으로 당연히 그걸 만들도록 돼 있어요. 정비 기본 계획을. 그걸 안 만들면은 직무유기라니까. 예. 그래가지고 시끄러운데 그래서 경기도 같으면은 대도시가 열 몇 개가 되잖아요. 네. 기본 계획을 다 만드는 걸 내가 쭉 추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시정비 조례가 없이 어떻게 사업을 했나 황당하다 해서 훑어보니까 기본 정비 계획은 있어요. 정비 기본 계획도 있긴 있는데 분당이 왕창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아예 안 들어가 있고 그 원도심 있잖아요. 옛날에 있던 그쪽만 들어가 있고 분당은 아예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노원구하고 목동은 그럼 어떻게 됐나. 걔네들은 처음부터 정비 기본 계획에 들어가서 예정구역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네. 예정구로 들어가 있으면은 향후에 20년이 되면은 30년이 되면은 예정구역 속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다 나눠서 짜게 놓거든요. 딱 30년이 되면 집어넣는 게 아니고 예. 미리 마스터 플랜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짜게 해가지고 너는 재건축, 너는 재개발, 너 준비해. 너 30년 되면은 안전진단 신청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서울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2003년도부터 들어가 있어. 근데 분당이 안 들어가 있. 분당은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빠져 있어요. 이게 왜 빠져 있나 내가 황당해가지고 보니까 정비 기본 계획을 살펴봤어요. 2030 기본 계획을 살펴봤더니 마스터 플랜 짠 친구가 그걸 빼먹었다. 어쨌나 나 모르겠는데 왕창 빠져 들어갔는데 2030년 2030 마지막 성남시 기본 계획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분당에 대한 부분은 이제부터 집어넣을 거다. 이제부터 집어넣어서 진행을 할 거다. 라고 나와 있어요. 분당의 이게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예. 지금부터 고민이다.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입장 볼 때는 야 이거 황당하기도 하고 지금 사실은 분당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왜?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정비 예정 구역으로서 재건축 구역이다라고 해놨었으면은 당연히 안전진단이 들어가 있으면은 당연히 도정법에 의해서 안전진단 신청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지구단 얘기하고 네. 지금은 지구단 계획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정비 기본 계획 기본 방침이라는 거 새로 2012년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국토부에서 용역 발주를 안 했어요.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지금 이제 부랴부랴 정비 기본 방침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12월까지. 지금 용역 발주해서. 그래서 제가 신도시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나한테 와서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것은 성남시에 가서 얘기를 해라. 성남시장 했던 사람한테 얘기를 해라. 도대체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여태까지 2022년도까지 왜 블랭크로 완전히 빠져 있었는지. 그러면은 민법에서는 권리위에 잠자한 자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그랬는데 니네가 네 권리를 모르고서 쟁점을 모르고서 엉뚱한 데 가서 싸우고 그러면 되겠냐. 대표님 그거 그냥 그동안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어디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새롭지는 않고요. 그냥 그럼 지금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늦어졌잖아요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 용역 발주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네. 지금부터 용역 발주하면은 해봐야 한 1년 이상 걸릴 텐데 근데 거기다가 지구단위 또 별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구체적인 그 플랜의 이름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이제 할 때가 됐으니 빨리빨리 하게 해줘라라고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네. 대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뭐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그 소리예요. 좀 옛날에 안 했던 거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투트랙으로 간다는 대표님 얘기예요. 말씀은
어떻게 재건축을 할지 마스터 플랜이 있었어야지. 당연하죠. 30년 다 돼가는데 안 만들고 뭐 했냐? 지금부터라도 지구단위계 먼저 했었어야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부터 만든다고 해요. 지금부터 한다고 이제 용역 발주한 거라니까요. 지금 예.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네.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사에서 예. 용역 결과가 나와가지고 오케이 받아야지만 납품이 돼야지만 그 기본 계획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윤석열 정부 때 첫삽 뜨는 게 어렵다고 그 국토부 장관 얘기했다가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반반이 있으니까 의견이 갈리는 게 그 네. 지자체에서 했었어야 되는 일들이 지금 방기가 된 상태에서 안 하고 있다가 네. 국토부 장관은 나중에 딱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도 참 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비 기본 방침을 만들겠다고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될 일 12년 전에 나왔던 것들은 지금 하고 그다음 정비 기본 계획은 지자체 니네가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더 덧붙여가지고 신도시 특별법이 나중에 성안이 되면은 그거는 광역교통은 또 그때 가서 검토를 하고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고 난 뒤에나 안전진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기본 계획이 없는 상태는 안전진단 자체가 신청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기본 계획은 국토부는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지금부터 3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걸리는 겁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건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하는 건데 용역 발주 이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예. 네. 했다고 하니까 그 한 1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비 기본 방침도 10월달인가 11월달에 그 국토부 장관이 발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2024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같이 버무려가지고 네. 네. 같이 가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계획의 이름은 법에 나오는 거니까 막 헷갈리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신도시들을 다시 재건축할 때 우리는 뭘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뭐 결정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씀드린 대로 그 네. 신도시 전체에 대한 조망을 해서 건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높이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분은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인지 재건축을 하면서 뭐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인구 배분도 좀 해야 될 것이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순번을 정한다고 그러면은 목동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상계동으로 갔다가 이 분당으로 가는 순서로 뭐 이렇게 진행돼야 되지 않나 법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선입선출이니까. 네. 그좀 얘기 중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자체별로 알아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네. 그게 꼭 순번이 있냐 하는데 그 순번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정한 그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법률에 그래서 빨리 동작이 빠른 사람이 나가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것 때문에 질문드린 거였어요. 신도시를 새로 만들겠다 그러면 네. 하얀 백지 상태에서 넓은 땅만 있고 분당 신도시를 설계해 봅시다라고 하는 거라면 2년 걸릴 수도 있고 3년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레는 쉽죠. 그거. 예. 오히려 그게 쉽습니까? 쉽죠. 그게 훨씬. 근데 지금은 이미 도로도 나 있고 지하철역도 나 있고 군데군데 다 있을 만한 공공시설들은 다 있고 다만 집들이 낡았으니까 그걸 재건축하자는 건데 바꿀 게 그렇게 많나요? 이미 도로도 나 있고 전철역도 그러니까 다 제가 나 말씀드려요. 있는데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하는데 뭘 더 말이 확충이지 기성시가지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있는 건물 중에서 일부를 셋백 해가지고 네. 네. 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뿐이지 신도시 특별법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신도시 특별법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거에 준하는 그런 거창한 계획을 많이 만들겠다는데 전문가들하고서도 회의를 해봤는데요. 껍데기만 남은 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양옆에 상가들은 이번에 재건축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상가들이 어디 가서 장사하겠어요. 그러니 도로 빼고 상가 빼고 놀이터 빼고 남는 것만 재건축하면 그래서 그냥 제가 아파트들끼리 재건축하는 그때 거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똑같지 했어요. 않나요? 그것 재건축도 이제부터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비 예정권을 어떻게 해달라고 좀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뭉쳐가지고 통합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가면은 동의받기도 어렵고 힘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빨리 의견을 나눠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네요. 그러니까 계획부터 세우겠다는 정부와 언제까지 계획만 세울 거냐는 주민들의 충돌입니까? 그럼 지금 그렇죠. 근데 저 주민들은 잘 몰라요. 지금 현재까지는 전번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계획이 벌써 있었어야 되고 이미 내가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계획을 당연히 수립해야죠. 그죠? 수립해놓고 지구단 얘기도 빨리빨리 해놓고 해서 했으면은 잘 안 바뀌었을 텐데 시장이 그거를 완전히 그냥 배관심 놔두니까 전혀 이쪽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런 거 안 한 경우도 있냐는데 그렇게 이거를 만약 계획을 안 세우면 큰일 나요. 밀란이 일어날 정도예요. 여기 서울 같은 어린 택도 없어요. 그거를 근데 어차피 안 되는 재건축 지금부터 하면 지금부터 계획 세우면 되지 않느냐. 그 지금부터는 미리 세웠으면 그렇다고 재건축이 빨리 됐겠느냐 하면 빨리 됐죠. 그랬으면은 당연히 그래도 특별법 만든다고 스톱 시켰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허둥지둥 된 것 같아요. 제가 일산은 되어 있었잖아요. 일산도 안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럼 일기 신도시들 다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성남시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 잘못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네. 그건 당연히 지자체별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말씀드렸듯이 일산도 대도시잖아요. 네. 고양시. 여기도 대도시. 안양도 대도시. 그럼 대도시 시장은 당연히 법률에서 안양시장, 고양시장, 성남시장이 했어야 되는 일이다. 당연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목동, 상계동, 일기 신도시 이런 순서대로 수도권의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지구 단위 계획이 조차 안 만들어져 있어서 네. 지금 안전 진단을 뭐 어떻게 하네, 뭐 언제 하네라고 하는 게 실제로 하다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이다. 네.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 곧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사서 들어가지시는 마셔라. 그런 그게 겁니까? 당연한 얘기죠.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찍어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아니 입주 목동 아파트 새로 지어서 입주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한 15년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목동이 15년 이상 네, 걸린다고요. 15년도 걸리겠죠. 빠르면은 10년에 그 가능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35년 된 아파트인데 어떡하나? 아니 근데 지금 진도상 제일 빠른 데가 목동이지 않습니까? 네, 목동이 빠르죠. 목동이 들어가는데 15년이 걸리면 분당, 그게 일산 이런 데는 다른데 그 사업시에 인가 맡고 총회하고 예. 관리처분하고 예. 하면서 마지막 해산할 때까지 예.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인데 네. 그것도 뭐 잘 되게 되면 빠를 수도 있겠죠. 빠른 데는 빠른데 그러니까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네. 거기에 비대위들이 많이 들어가서 집행부를 엎어버리고 계속 이렇게 되면은 하세월 가는 거고 그거는 알겠습니다. 빠르면 10년 늦으면 15년 뭐 이 정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도권의 닥친 재건축 상황 현황 점검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1분만 쉬었다가 재건축 단지 안에 콕 박혀 있는 상가 논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